지혜야, 내일부터는 정말 민준이 못 봐줄 것 같아. 오늘 병원 갔는데 수술 직전이래. 어머님, 그럼 저는 정말 어떡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님, 그럼 저 회사 관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지혜야. 그럼 나는? 내 몸은 안 중요해. 어머님도 너무 하시네요.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봐주던데요. 다른 며느리들은 부모 건강 챙기면서 봐달라고 하지. 너처럼 내 승진 때문에 부모 건강 무시해가면서 봐달라고 하진 않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살 저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혜, 그리고 제 손주 민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35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던 아들. 재민이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가슴이 뛰었거든요. 며느리감을 처음 만난 날도 기억납니다. 지혜는 똑 부러져 보이는 여자였어요. 말투도 또렷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재민이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재민이보다 직급이 하나 위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 보는 걸 꺼린다고들 하던데 지혜는 예의가 바른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식사 한 끼 하는 정도였죠.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요즘 세상에 거창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오면 얼굴 보기 딱 좋은 거리였죠. 손주 빨리 보고 싶네. 남편 영수가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아이고,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그 생각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는 상상을 했거든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품에 안고 재민이 어렸을 때처럼 재우는 모습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이런 식이 될 줄은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임신했어요. 재민이가 전화로 신나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도 전화를 바꿔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입덧은 어때? 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내가 올라갈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고마워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모한테 좋다는 미역을 말려서 챙겨놓고 아기 옷도 손수 떠서 준비했죠. 남편은 제가 너무 설친다고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손주잖아. 뭐든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야. 임신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자주 지혜에게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위해 재민이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지혜는 예정일보다 사흘 일찍 아기를 낳았습니다. 3.2kg짜리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병실에서 지혜를 만났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게 아기를 낳은 며느리가 대견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어. 이제 푹 쉬어. 저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지혜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달랬어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빨래도 하고, 밥도 차렸죠. 지혜는 방에서 쉬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지혜가 가끔 고마워하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이게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쉬웠지만 지혜도 이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잘 회복했어요. 재민이가 저를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우리 민준이 보고 싶으면 내가 언제든 올라올게. 네,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민준이 생각이 났지만 부담스러워 할까봐 연락을 잘 못했어요. 작은 손가락, 보드라운 볼, 잠잘 때 내는 새근새근한 숨소리. 눈을 감고 있어도 생각이 났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지혜야, 이번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오지 않을래? 어머님, 죄송한데요.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차 타고 먼데 가는 게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올라갈까?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손님 받기가 불편해요. 손님. 지혜는 저를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며느리 집에서 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기 돌봤는데 이제 와서 손님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때부터 재민이와 지혜는 제가 민준이를 보러 가겠다는 말마다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부터 복직하거든요. 그래, 벌써 복직해? 그럼 민준이는?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아이고, 민준이가 겨우 3달인데 벌써 어린이집을 보내? 요즘은 다 그래요. 어머님, 어린이집에서 잘 봐줘요. 괜찮아요. 어린이집에서 잘 봐줘요. 그래. 어머님, 저희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자기들 방식대로 키우고 싶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제가 간섭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민준이 잘 지내는지 가끔 연락이나 해줘. 네, 알겠습니다. 남편 영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지혜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대. 그래, 아직 어린데. 내가 봐주겠다고 하고 싶은데 자기들 방식대로 키우겠대. 젊은 사람들 생각이 있겠지. 우리 때랑 틀리잖아. 당신이 이해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 기다려보자. 지혜도 일 시작하면 정신없을 거야.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쌀쌀했습니다. 지혜가 복직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지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무슨 일이니? 그게,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이었죠. 그래, 말해봐.
민준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맨날 울고 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두 달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한다고? 우리 민준이가 힘들면 할머니가 봐줘야지.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아까까지 조심스럽던 말투가 한순간에 달라지더군요. 그럼 내일부터 올라갈게. 아, 어머님. 저희가 내려갈게요. 어머님 집에서 민준이 맡기는 게 낫잖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네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나 혼자 가면 되는데? 괜찮아요. 일찍 출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주말에 어머님 댁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나가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재민이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저는 민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민준이는 제법 무거워졌고 얼굴도 통통해졌더군요. 할머니 보고 싶었지? 민준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직 기억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출근해야 돼서요. 민준이 부탁드릴게요. 그래, 걱정 마. 잘 봐줄게. 재민이와 지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졌죠. 저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할머니랑 지내자. 그날부터 저는 아침 7시에 민준이를 받아서 저녁 9시까지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루 종일 민준이만 봤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손주니까 참을 만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주말엔 저희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같이 지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집에 올라갈게요. 지혜가 민준이를 데리러 오면서 말했습니다. 응? 주말에 여기서 쉰다며? 아, 그게.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요. 그럼 내일은 민준이 안 봐도 되는 거야? 아니요, 내일도 좀 봐주세요. 저희 집 청소 좀 하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말인데 청소를 한다고요? 그럼 민준이는 제가 보고 재민이네 부부는 청소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다시 7시에 민준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려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지혜는 민준이만 내려놓고 후다닥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말에도 민준이를 맡기네. 내가 아무리 민준이를 많이 보고 싶긴 했지만 일주일 내내 봐주는 것도 힘든데 주말까지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작 저희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를 안고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꽃을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곤함이 조금 가셨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가 제일 좋지? 민준이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이 보드라웠어요. 그때 옆집 경숙이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순자야. 손주 보고 있네? 응, 며느리가 일한다고 맡겼어. 어머, 그래. 매일 봐주는 거야? 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말에도 봐줘? 그럼 며느리는 뭐해? 집에서 쉰대.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 경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애기 낳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힘든가 봐. 하지만 경숙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게 애 보는 일은 휴일도 없다더니 내가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자 기분이 이상했어요. 손주는 사랑스러운데 뭔가 애 보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 지혜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응, 민준이 잘 놀았어. 그럼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응? 내일도? 네, 저희 내일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요일까지 민준이를 맡긴다고요? 그럼 저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재민아, 민준이 보는 건 좋긴 한데 나도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생긴 약속이라 취소가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안 맡길게요. 다음 주부터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 알았어.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혜는 민준이를 안고 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 영수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민준이 봐주는 것도 좋지만 당신 몸이 먼저야. 알아, 걱정 마.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셨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를 봐달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날 일요일도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는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안 맡긴다고 했지만 결국 매주 토요일마다 민준이를 맡겼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병원, 친정 엄마와의 약속, 아들과 데이트, 친구 모임까지 전 몸이 점점 지쳐가는데도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나는 언제 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민준이를 받아서 저녁 9시까지 돌봤어요. 허리와 무릎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갔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민준이를 맡겨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몸 아프다며? 남편 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재민이한테 말해서 며칠만 쉬어. 안 돼 그러면 지혜가 회사를 못 가잖아. 그래도 당신 몸이 먼저지 이러다 진짜 큰일 나면 민준이를 못 봐주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영수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차마 지혜한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를 봐주기로 한 건 제가 먼저 그러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있는데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 추석인데 저희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추석인데 왜? 지혜가 친정에 가야 한대요. 올해는 지혜네 차례 지내기로 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에는 지혜네 갔잖아. 올해는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양가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작년에 친정에 갔으면 올해는 우리 쪽으로 와야지. 어머니, 저희는 차례 안 지내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지. 민준이도 보고. 어머니, 민준이는 매일 보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거랑 같아?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치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친다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매일 손주를 맡기면서 명절에는 안 온다고?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둘이서 소박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둘뿐이니까요. 올해도 민준이 얼굴 못 보네. 남편 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보잖아. 아침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제가 쏘아붙이듯 말했더니 영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맨날 보는 거지. 나는 못 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낮에 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니까 민준이를 거의 못 봤죠. 미안해. 내가 괜히. 아니야. 당신도 속상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를 봐주겠다고 먼저 나선 게 잘한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봐주는 건 좋아요. 손주니까요. 하지만 명절에도 안 오고 주말에도 얼굴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매일 맡기기만 하는 게 속상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다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이죠. 결국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내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날은 민준이 못 봐줄 것 같은데. 어머님, 무슨 병원 가시는데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디스크 검사 좀 받으려고. 아, 그런데 어머님, 금요일은 제가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른 날은 안 되세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병원 예약 잡았는데 정급하면 친정어머니께 말해보는 건 어때? 저희 어머님은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제 회의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승진에 영향이 있어요. 승진. 지혜한테는 승진이 중요했고 제 병원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미룰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며느리 승진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저는 그저 손주 봐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싶었어요.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저는 다시 민준이를 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며칠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민준이를 맡아서 오후까지 놀아줬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저녁 7시쯤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민준이 데리러 올 시간 아니야? 벌써 7시야. 아,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 저희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몇 시쯤 올 건데? 11시쯤요? 늦어서 죄송해요. 11시. 저는 이미 온몸이 쑤셔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11시까지 민준이를 봐야 한다고요? 지혜야,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조금 일찍 올 수는 없어? 어머님,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신이 중요한 듯 하네요.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얼굴이었죠. 민준이 잘못은 아니지.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를 안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비명을 지를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지혜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늦었죠? 최대한 빨리 온다더니 다 소용없구나. 내가 그리 아프다고 얘기했는데도 다음부터는 일찍 올게요. 다음부터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지혜는 민준이를 안고 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 영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알아. 내가 다 알아. 영수가 저를 안았어요.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찾아왔죠. 여보, 병원 가야겠어. 이건 진짜 심한 것 같아. 남편 영수가 급하게 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2달은 쉬셔야 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2달 그럼 민준이는 누가 봐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혜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이를 당분간 못 봐주겠다고 하면 지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보, 지혜한테 전화해야지. 당신 몸 상태를 알려야 해. 남편 영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지혜가 어떻게 하지? 회사는 어떻게 다니고. 그건 지혜가 알아서 해야지.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지혜야? 네, 어머님. 저기, 지혜야,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병원 갔다 왔거든. 네? 무슨 일이세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대. 의사 선생님이 2달은 쉬라고 하시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혜가 알아듣기를 바랐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쩌죠? 지혜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민준이를 당분간 못 봐줄 것 같아.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떡해요? 회사는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아픈 건 걱정하지 않고 회사 걱정부터 하더군요. 지혜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계속 무리하면 수술해야 한대. 그래도 어머님 정말 안 되세요? 1~2주만이라도요? 지혜야, 의사가 2달 쉬라는데 1~2주는 무슨. 휴, 이거 큰일인데. 어린이집은 민준이가 적응 못하고.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내가 미안해야 하나? 그날 저녁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세요? 응, 좀 그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몸이 중요하죠. 그런데 재민이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데? 그래도 어머니, 1달만 더 봐주실 수는 없으세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디스크인데 1달을 더 버티라고요? 재민아, 의사가 쉬라고 했어. 계속 무리하면 수술대 올라간대.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도 막막해요. 지혜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고 저도 바빠서 휴가 못 내거든요. 그럼 어린이집은? 민준이가 거기 가면 맨날 울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도 잘 못 자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힘들다니 할머니로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1달만 더 해볼게.
그 대신 너희가 꼭 다른 방법 찾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몸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손주만 생각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진짜 민준이 보다가 수술하려고 그래? 대체 재민이는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도 애를 봐달라고 한단 말이야? 내 이놈을. 여보, 딱 한 달만 봐달래.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온다는데 어떡해. 울라고 해. 애가 온다고 언제까지 당신이 데리고 있을 거야? 애도 적응해야지. 언제까지 당신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손주잖아. 난 당신이 중요하지 손주가 중요하지 않아. 평소 잘 화내지 않던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약속을 했고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민준이를 봤습니다. 역시나 저는 보지도 않은 채 민준이만 놓고 갔죠. 의사가 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진통제를 먹으면서요. 민준이를 안을 때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한 달만 참자. 하지만 2주일도 안 돼서 저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를 안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여보, 괜찮아? 영수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좀 안아줘. 민준이는 내가 안을게. 당신 병원 가야겠어. 영수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걸음을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쉬라고 했잖아요.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수술해야 합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그런데 손주고 뭐고 지금 당장 쉬셔야 해요. 이번 주부터는 절대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내일부터는 정말 민준이 못 봐줄 것 같아. 오늘 병원 갔는데 수술 직전이래. 어머님, 그럼 저는 정말 어떡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님, 그럼 저 회사 관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혜야, 나도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거야. 그럼 너희 친정 어머니께 부탁해보면 되잖아. 저희 엄마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나도 아파. 디스크인데. 어머님, 제발 한 달만 더요. 제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끝내야 해요. 이거 못하면 저 승진 못해요. 승진. 또 승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지혜야, 그럼 나는? 내 몸은 안 중요해?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봐주던데요. 다른 며느리들은 부모 건강 챙기면서 봐달라고 하지. 너처럼 내 승진 때문에 부모 건강 무시해가면서 봐달라고 하진 않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대체 누가 이기적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기적이라 생각한다면 손주 맡기는 것도 하지 마. 며느리 노릇은 하지도 않으면서 손주만 맡기면 돼?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 너도 내 말 한번 들어. 난 내 하인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 가족이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하시잖아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난 그저 손주 보고 싶고 명절에 얼굴 보고 싶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둘 다 흥분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어요. 어머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이렇게 뭐라고 들으면서 사는 것도요. 그래, 그럼 나도 못해. 이제 민준이 안 볼 테니 그리하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터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이한테서도 지혜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민준이 생각을 했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복대를 차면서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달 정도 더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했죠. 여보,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남편 영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저는 요즘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허리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혜였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니?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으세요? 무슨 기회? 민준이를 딱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한 달 만에 하는 말이 또 손주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지혜야, 나 아직 허리 치료 중이야. 알아요. 근데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3박 4일이거든요. 워크샵? 네, 전 직원이 가야 해서요. 안 가면 정말 큰일 나요. 승진 심사도 있고 또 승진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사나흘 못 보낸다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출장 가신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혜야, 나도 힘들어. 허리가 아직... 어머님,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면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언제부터인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나흘이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럼 수요일 아침에 민준이 데려다 드릴게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 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뭐래? 설마 또 봐달라고? 응, 회사 워크샵 간다면서 사나흘만 봐달래. 여보, 당신 허리가 아직 안 나았는데 무슨... 괜찮아. 사나흘만이야.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래. 마지막은 무슨...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약속했어요. 여보, 걱정 마. 복대 차고 조심히 할게. 정말 안 되겠어. 내가 회사 휴가 내서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여보, 여보, 나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이번 기회에 실컷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사나흘을 버틸 수 있을까? 수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7시쯤 지혜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혜가 민준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제법 더 커 있었죠. 어머님, 토요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님 허리 조심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혜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제 얼굴을 만지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보고 싶었던 손주를 다시 안으니 너무 좋았어요. 여보, 약 먹었어? 영수가 진통제를 가져왔습니다. 응, 먹을게. 저는 진통제를 먹고 허리 복대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사나흘만 참자, 사나흘만. 첫째 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예전처럼 했어요. 허리가 좀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으니 버틸만 했습니다. 둘째 날 목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젯밤에 민준이가 자다가 몇 번 깨서 안아달랬거든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진통제 먹으면 돼. 저는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도 소파에 누워서 쉬었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하루만 더 참자. 셋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어요. 복대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고 진통제를 2알 먹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일까지만 버티면 돼. 여보, 제발. 당신 이러다 큰일 나. 여보, 아직 괜찮아. 민준이 곧 낮잠 잘 거야.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재웠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민준이가 잠든 뒤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손주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내일까지만 버티자.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를 안고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경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숙아. 순자야. 나 지금 제주도인데. 제주도? 여행 갔어? 응, 우리 딸이 데리고 왔어. 그런데 순자야, 이거 너희 며느리 아니야? 뭐? 지금 공항 면세점에서 너희 며느리랑 아들 봤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제주도에? 응, 분명히 내 며느리 맞아. 재민이도 봤고. 아, 그리고 지혜 부모님인 것 같은 분들도 같이 계시던데?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수가 확실해? 그럼 내가 재민이한테 인사하려다가 못 보고 지나친 것 같아서 그냥 왔어. 근데 순자야,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 왔다고 안 했어? 아니, 회사 워크샵 간다고. 워크샵? 그게 무슨... 아, 순자야. 미안해. 내가 괜한 말한 건가? 아니야, 고마워 경수가.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를 안고 있는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워크샵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 친정 부모랑? 저는 얼른 핸드폰으로 지혜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재민이가 알려준 게 기억나서 검색했어요. 지혜의 계정에 들어가니 몇 시간 전에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재민이와 지혜, 그리고 지혜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 힐링 중, 가족여행.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픈 허리로 3박 4일 동안 손주를 돌보는 동안 재민이네는 친정 부모와 제주도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워크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방에 눕혀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남편 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워크샵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 간 거야.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정 부모님이랑 재민이랑 넷이서 경숙이가 공항에서 봤대. 저는 핸드폰을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지혜의 SNS 사진을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도 모르겠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짓말을 했어. 워크샵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보고 손주를 맡긴 거야. 여보, 대체 이게 말이 돼? 자기 부모님이랑 놀러 가겠다고 허리 아픈 나한테 기회를 달라면서 잘못한 척 하고선 아이를 맡기고 간 거야.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나와 싸우고 절대 보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여행은 가야 하니까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였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나왔어요. 여보, 대체 지혜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운가? 필요할 때 애 맡기는 기계야? 아니, 왜 자기들 여행에 민준이는 안 데려가? 귀찮은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야 하는 여행인 거야?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 돼? 이게 진정이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주말에도 안 오고, 그러면서 손주만 맡기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 여보, 일단 민준이 깰까봐,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해. 영수가 저를 달랬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전화해. 재민이한테. 여보, 지금 전화하면 당장 와서 민준이 데려가라고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재민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당장 전화해. 민준이 데려가. 하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친정 부모와는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손주를 맡긴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물 좀 마셔. 영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도 더 못 참겠더군요. 저는 다시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지혜한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족끼리 즐겁게 놀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전화 따위 받을 시간이 없겠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재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근데 할머니는 이제 못하겠어.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지혜네 가족이 제주도 바다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7시에 깼어요. 저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여보, 아침 먹어야지. 남편 영수가 식탁에 밥을 차려놨습니다. 난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 해. 기운이 있어야 민준이도 돌보지. 저는 억지로 밥 몇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민이한테서도 지혜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8시가 되어도 재민이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재민아, 지금 몇 시야? 저녁에 온다며? 아, 어머니. 죄송해요. 비행기가 좀 늦어져서요. 9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비행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민아, 너 지금 제주도에서 오는 거지? 네. 워크샵이 제주도였어? 어머니, 그게 경숙이가 공항에서 봤어. 너희 넷이서. 친정 부모님하고. 재민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SNS에도 사진 올렸더라. 가족 여행이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당장 와서 민준이 데려가. 나 이제 못 봐. 어머니, 제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당장 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와 지혜가 들어왔어요. 둘 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민준이를 안았어요. 잘못한 거 알아? 네, 알아요. 거짓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래, 잘못했지. 저는 민준이를 지혜한테 건넸습니다. 어머님, 데려가. 나 이제 민준이 못 봐.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워크샵이라고 잘도 거짓말하고 나는 아픈 허리로 사나울 민준이 봤어. 너희는 그 시간에 제주도 바다에서 웃고 있었고, 어머님, 친정 부모랑은 제주도 가면서 시어머니는 집에서 손주나 보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 손주잖아요. 재민이가 외쳤습니다. 손주니까 여기까지 참았지.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 어머니, 지혜야, 다음에 손주 맡길 일 생기면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해. 너희는 그분들이랑 가족이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는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만 애 맡기는 사람이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재민이와 지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민준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영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지? 그래, 잘했어. 속이 다 뚫어졌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이한테서도 지혜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민준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민준이를 돌보지 않으니까 무리가 안 가서 그런지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남편 영수가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준비할게. 저는 요즘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허리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같이 운동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요. 그냥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김장철이 다가와서 배추를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사돈댁. 돌아보니 지혜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셨어요? 네, 뭐 그렇죠 뭐. 요즘 민준이 안 봐주세요? 지혜 어머니가 스스럼 없이 물었습니다. 네, 안 봐요. 왜요? 어린이집 보냈나?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배추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지혜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던데요. 일도 바쁘고 민준이도 돌봐야 하고 어린이집 보내도 자꾸 아프다고 연락 온대요. 저는 배추를 고르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손주인데 좀 봐주시지. 며느리가 힘들잖아요. 지혜 어머니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돈댁, 그럼 사돈댁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네. 지혜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사돈댁이 직접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머, 나는 멀리 살아서 못 가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힘들어서. 저도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나이도 사돈댁이랑 비슷하고요. 저는 배추를 카트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면 당연히 봐줘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면 뭐요? 친정 엄마보다 더 봐줘야 해요? 지혜 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댁,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딸이 일하랴 애 보느랴 힘든데. 친정 엄마면 당연히 가서 민준이를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의 승진이 걸려 있는데? 어머, 사돈댁. 무슨 그런 말씀을. 무슨 말이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은 멀리 살아서 안 되고,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안 되고. 그런데 저는요? 저도 멀리 살고, 나이 들었는데, 왜 당연히 봐줘야 해요? 사돈댁, 그게 아니라. 저는 허리 아파서 병원 다녔어요. 그런데도 지혜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손주 맡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워크샵 간다고 거짓말하고 사돈댁하고 제주도 여행 갔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아픈 허리로 손주 봤고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안 봅니다. 정 힘들다 하면 사돈댁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사돈댁,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손주 봐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저는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돈댁, 사돈댁. 뒤에서 지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시장을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음이 가벼웠어요. 여보, 다녀왔어?
남편 영수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장 많이 봤네. 김장할 거야? 응, 우리 둘이 먹을 것만 조금. 저는 배추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사돈댁 만났어. 지혜 엄마. 응, 뭐래? 손주 봐주라고 하더라. 딸이 힘들어 한다고. 뭐, 당신더러 그래? 영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어. 친정 엄마면 당연히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 잘했네. 영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해야지. 나도 시원해. 그동안 참았던 거 다 말한 것 같아.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맞지? 응, 맞아. 비행기 표도 끊었어. 좋겠다. 오랜만에 여행이네. 그러게. 우리 둘이 여행 가본 게 얼마만이야. 영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손주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삶이었습니다. 재민이네가 어떻게 살든 지혜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